제가 이 방송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비판이라는 게 뭔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첫 시작은 이제 비판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게 꿀팁이에요, 사실은. 이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트위터에도 없고 무슨 100분 토론인가? 뭐 이런 거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 패널 중에서도 없고, 그러니까 잘난 분들이 TV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질 않아요. 하지 않는 건 둘 중 하나죠. 모르거나 아니면 알고도 얘기를 안 한다?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람은 아는 게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모른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걸 제가 얘기하면 콜럼부스의 달걀처럼 그거 누가 몰라 나도 알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너님이 먼저 얘기하지 그러셨어요. 왜 동방명주가 얘기할 때까지 왜 입 다물고 계셨어요? 전 꼭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콜럼부스의 달걀입니다. 달걀을 찌그러뜨려서 세웠더니 그거 누가 못해? 콜럼부스가 했잖아요. 그런 소리는 하나마나한 얘기는 하지 마라. 그러면 꿀팁. 제가 여러분께 꿀팁 진짜 많이 드리죠. 비판, 비난. 비판과 비난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2번 논증.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언제 오래되긴 했지만 특히 최근에 와서 제가 그 윤석열, 김건희 그 얘기를 좀 했더니 댓글로 장난도 아니에요. 제가 심한 건 지우긴 하는데 정말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오늘은 논리 다시 보기 코너를 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건지 제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얘기하지 않고요. 국어사전을 검색해서 쉽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논리학을 얘기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 얘기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이게 보이시죠? 비판과 비난의 차이도 모르고 떠들어대는 닌겐을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나? 저는 닌겐이라고 쓸 때는 이게요, 그 일본 애니메이션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차용을 하는 건데요. 거기서 그 요괴나 그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들 내지는 영역이 있는 동물들이 천박한 인간들을 가리켜서 닌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인간이란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그 표현이 굉장히 천박한 그런 인간들을 가리키는 말이라 제가 가끔 닌겐들이라고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그 표현입니다. 이 닌겐이요. 네, 요런 얘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민주주의의 작동 기제는 비판과 견제다. 이것도 모르는 자들이 무슨 민주화 운동 운운하고 공화주의자라고 떠들어대나. 이 공화주의자라고 떠들어대나. 이 얘기는 이거 누굴 향한 거냐면 그 부산시장 됐죠, 이번에. 박형준을 가리켜서 비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 보면 제가 이거를 언제 썼냐면 2018년 3월 2일 날 썼네요. 이게 선진국형 정치 행위와 후진국형 정치 행위가 있는데 둘의 차이점이 있어요. 비판과 견제를 하면 그건 선진국형이고요. 비난, 음해, 중상모략 이런 게 난무하면 후진국형입니다. 이거 동방명주가 한 말입니다. 근데요, 이 말이 사실은 제가 공부한 것들을 종합한 얘기지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디에 그런 거 나와 있어 이러시면 정치학 내지는 정치 이데올로기 책 한 권만 보세요. 그러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고요. 서점에 가면 민주주의에 관련된 서적들이 널려 있습니다. 2008년도에 제가 이거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땐 책이 진짜 없었는데 지금은 모두 다 그걸 연구했는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이거 쓴 건데요. 국가의 부와 문화로 선진국, 후진국 나누듯이 정치행위 또한 후진국형, 선진국형으로 나눌 수 있다. 후진국형 정치행위는 주로 후진국에서 일어나는데 권력 쟁취 과정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권력 암투를 벌이고 비합법적, 비이성적으로 대중을 선동하는 것을 말한다. 선진국형 정치행위는 후진국형 정치행위와 정반대로 권력 쟁취 과정에서 건전하지만 냉정하고 혹독한 비판으로 권력의 우위를 확보하고 정책과 미래비전 제시 등 합법적, 이성적으로 대중을 설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습니다. 근데요, 지금 제가 하는 비판, 제가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정치 현상들을 분석해내고 정치인들의 발언들을 분석하면서 앞으로 이러이러할 것이다.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의의 중에서 이 말을 한 거다. 라고 분석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붙인 명칭입니다. 정치 프로파일러라고. 범죄 프로파일러 있듯이 정치 프로파일러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철학자인 제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철학자 흉내내는 원숭이 광대 진중권도 뭐 논객이라고 떠들어다니는데 저는 논객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치 프로파일러라고 제가 제 명칭을 붙인 겁니다. 요거는 그러면 좀 나중에 하고요. 자, 이제 인식되셨죠? 비판과 견제는 뭐라고요? 민주주의 정치의 작동 기제, 근간을 이루는 겁니다. 비판 없이 나아지나요? 견제가 없으면 독주하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하면 무조건 비판, 견제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명주가 잘잘못을 따졌더니 대한충들과 무조건 정권 교체 충들이 나와서 불확치로까지 저를 몰던데요. 황당했습니다. 왜 자꾸 불확치로 몰아요? 그 얘기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잠시만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네. 자, 그러면 비판이 뭔가를 국어사전에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 뭐라고요? 잘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주로 잘못된 점을 지적하죠. 잘하는 거는 뭐 더 지적 안 해도 되니까. 잘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철학 쪽 이 표현인데요. 사물을 분석하여 각각의 의미와 가치를 인정하고 전체 의미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며 그 존재의 논리적 기초를 밝히는 일. 이건 좀 어려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유의어로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볼게요. 보이시죠? 비판의 유의어는 뭐라고요? 비평, 평론, 판단입니다. 네, 제가 하는 비판이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분들은 뭐냐면 비난과 비판을 헷갈려서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재명 있죠? 이재명 빠 중에 SNS, 정확히 말하면 트위터에서 좀 노는 애가 있어요. 노는 애가 제가 한 말을 가지고 씹어댔어요. 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딱 그걸 잡고 저한테 알려주죠, 사람들이. 그걸 딱 잡고서 비난과 비판의 차이도 모르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비굴하게 막 자기 말 우기면서 서로 이제 블락하고 이제 끝냈는데 비판이 뭐라고요? 잘못을 가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판에는 무엇이 잘못되었다라는 거를 논증하는 과정이 있겠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논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비판은 이건 잘못이다. 왜 잘못이냐 하면은 그걸 쭉 논증하는 과정이 있죠. 그 논증에서 사용되는 문장들은 어떤 문장이어야 하느냐? 명제여야 한다. 명제는 뭐냐? 참과 거짓이 구분되는 문장. 그게 명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꽃은 참 아름답구나. 이건 명제가 아니에요. 너는 프락치다. 이건 명제가 아닙니다. 자, 명제가 되기 위해서 내가 왜 프락치인지를 밝혀야 돼요. 다시요. 명제는 뭐다? 참거짓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장이어야 되는 거고요. 논증은 뭐라고요? 이 참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문장, 명제를 사용해서 자신의 그 주장을 밝혀내는 겁니다. 참거짓,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밝혀내는 게 논증이에요. 자, 그럼 논증 한번 가볼게요. 논증 찾아놨죠, 제가. 자, 논증. 옳고 그름을 이유를 들어 밝힘. 아까 비판 뭐라고요? 비판 찾아볼까요? 비판 뭐라고요? 네,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는 것, 잘못을 지적하는 것. 동방명주가 지금 비판하는 건 논증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라고. 그러면 내 말에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증명을 하세요. 비열하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거 문바나 백계문들이 쓰는 그 빨갱이 수법 아닙니까? 빨갱이 수법을 왜 보수 우파라는 사람이 쓰세요? 이상한 사람들 진짜 많아요, 아주. 요 얘기는요, 사실 제가 그 대화가 필요해 논쟁을 잘하기 위한 기술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더 자세하게 다시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돼서 논리 다시 보기 코너니까 짚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이상한 사람인지 한 번 더 볼게요. 비난이 뭔지 찾아볼게요. 자, 비난. 잘 보세요. 비난,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 잡아서 나쁘게 말함입니다. 그래서 보면 유의어, 반의어를 볼게요. 자, 유의어는 뭐가 있어요? 손가락질, 힐난, 지탄, 원성, 책망, 인신공격. 이게 비난에 들어가요. 다시요. 비판은요. 비판은 판단, 비평, 평론. 비난하고 비판도 구분하지 못하면서 정치판에 와서 멍멍 꿀꿀. 이재명 빠가 그 짓 하다 저한테 요즘에 그 시쳇말로 젊은 애들이 이런 거를 개발렸다고 하죠. 네, 개발리고 깨갱하고 도망갔어요. 근데 깨갱하고 도망가면서도 끝까지 정말 이재명 빠들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유상종이에요. 안철수 빠들은 굉장히 똑똑해요. 지나치게 똑똑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절대로 합치를 못 봅니다. 서로 자기 말만 들으라고 해요. 저 그런 집단 처음 봤어요. 근데 이재명 빠는 어떤 줄 아세요? 엄청 폭력적이에요. 욕도 잘하고 말도 안 되는 거 딱 붙잡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트집 잡는 것도 굉장히 잘하는데 저한테는 그런 거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막 비굴하게 나쁜 소리 하면서 막 가던데 그게 이재명 빠예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을 허접하게 봐요. 그리고 이재명을 만나러 갔다가 비서, 보좌관들을 만났는데 전부 예스맨이던데요. 자, 비서나 보좌관이 예스맨인 경우는 어떤 케이스냐면 그 사람이 독재자, 독선적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거가 숨겨져 있는 거죠. 우리 추론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잖아요. 주변에 예스맨을 두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다? 둘 중 하나죠. 안철수처럼 우쭈쭈 좋아하는 사람, 칭찬만 바라는 사람, 자기가 완벽한 줄 착각한 사람. 여기 보면요, 비판 이런 거예요. 비평, 평론. 비평이나 평론을 나쁘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비평하고 평론하는 사람을 프락치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 비판이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얘기하는 게 옳습니다. 그게 선진국형 사람입니다. 선진국형 정치예요. 도대체 이 나라를 후진국으로 더 나락으로 떨어뜨릴 생각인가요? 아니잖아요. 정신들 차리세요. 네? 대한충 그리고 무조건 정권 교체 충들. 논리적으로 말 못해? 그럼 배우셔야지. 공부하셔야지. 그러면서 무슨 김건희 박사님 같은 분을 너 같은 주제가 뭐 이런 소리. 왜 스스로를 개돼지 노예로 만드세요? 박사면은 막 이렇게 추앙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걔가 아는 게 나보다 적잖아요. 내가 자코메티에 대해서 100을 얘기할 수 있으면 걔는 0.1도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 비판하는 게 맞죠. 전문가라며. 전문가면 전문가다워야죠. 전문가답지 않으면 당연히 비판받아야죠. 제가 뭐 욕을 했습니까? 뭘 어땠어요? 아, 진짜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논증이 뭔지 한번 검색해서 찾아볼까요? 논증 유의어 있지 않습니까? 단어의 개념을 살펴볼 때 그 단어의 정의를 보고도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유의어, 반의어를 찾아보면 개념이 명확해져요. 이게 비교 분석하는 거예요. 논증에 비슷한 말은 뭐라고요? 입증, 논설, 증명, 추론, 변론입니다. 근데 반대말은 뭐라고요? 직관입니다. 제가 비판하니까 너 프락치야. 이거 직관이에요. 논증과 정반대대로 행동하는 거죠. 너 아무래도 프락치 같으니까 너 조심해. 막 욕하죠. 이거는 비난이에요. 자기 자신을 후진국형이라고 막 고백하고 막 드러내고 싶어요. 정치판에 와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하지? 자, 나쁜 감정을 드러내서 무조건 막 힐난하고 막 욕하고 이러는 게 비난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어놓은 게 이런 얘기들이고요. 이런 겁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사람의 무의식 속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자신이 못나 보인다는 두려움. 이거 심리학입니다. 모든 학문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철학자는 모든 학문을 기본적인 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철학이 어려운 겁니다. 특히 역사. 그리고 철학에서 계몽주의를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과학을 모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과학도 모르고 계몽주의 시대의 역사도 모르고 계몽주의 떠든 사람 보면은요, 허접해서 제가 헛웃음이 다 나와요. 왜 그렇게 모르는 걸 안 척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뭔 일 생깁니까?
죽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붙이면서 상대를 비난하는 거예요. 올라가지 못하니까 끌어내릴 수밖에 없죠. 근데 끌어내려지나요? 끌어내려지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요. 또 하나 있는데, 그런 이유로 누군가를 비난하는 건 다른 이들과 자신에게 상대보다 더 우월하다는 걸 입증하려고 하는 몸부림이에요. 근데 그 결과는 뭐라고요? 자신이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런 댓글을 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최재형 비판하고 그 윤석열과 김건희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비난과 논증 이 차이도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저는요, 휴미라고 하는 철학자를 좀 좋아합니다. 로크가 얘기한 그 관념에 대한 걸 좀 더 확장시켜서 읽다 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철학 시간에 하고요. 휴미 했던 철학의 특징은 뭐냐면, 철저한 비판입니다. 철저한 비판. 어느 정도로 철저한 비판이냐 하면 제가 이제 요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휴메의 철학적 방법의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날카로운 비판, 그리고 두 번째는 정직한 탐구예요. 이게 정직한 사람은 자기 자신도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저 보세요. 저 잘못한 거 얘기하잖아요. 그때 생각이 모자라서 이랬습니다. 가만있어 봐. 이렇잖아 라고 생각을 해서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휴문요, 자기 이전의 철학자들을 전부 맹렬하게 비판했는데 그 비판한 내용들이 정말 신랄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도 이제 저를 만나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이런 비판하는 자리에서는 엄청나게 비판하고 날카롭지만 실제 자리에서는 굉장히 재밌어요. 농담도 굉장히 잘하고요. 그리고 약간 맹한데도 네, 맹한 구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좋은 소리를 백치미 소리까지 듣는데 굉장히 맹해요. 그러니까 이런데 너무 집중해서 평상시는 약간 좀 바보스럽다고 할 정도로, 제 동생들은 도대체 언니가 밖에 나가서 저렇게 대접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집에서는 거의 바보니까 음식만 잘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탐구가 되게 중요한데, 자신이 어느 정도였냐면 자신이 명확한 결론에 도달을 했는데도요, 그걸 가지고 또다시 자기가 의심을 제기해요. 왜냐하면 이 결론은 이러한 결함이 있고 이러한 결함이 있고 이러한 결함이 있고 이게 문제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사람 없어요. 휴문 그걸 했어요. 제가 휴문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의심을 제기하고 또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또 막 점검을 하고 완벽하게 결론을 내려요. 자신있게. 그래서 이거는 이거다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또다시 거기다 대고, 이런 결론이 낮으면 여기에는 또 이러이러한 난점,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휴미예요. 전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휴무를 얘기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심지어 로크를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겨우 얘기하는 수준이 땅끄지 진중건이 나와서 데카르트, 이성, 블라블라. 제가 이거 오프라인 강의에서 이게 얼마나 웃긴 건지 이거 제대로 말씀을 해드릴게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진짜 빵 터졌다니까요. 네, 데카르트의 이성 좋습니다. 네, 어쨌든 넘어갈게요. 네, 이거는 휴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만 살짝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주관주의에서 실제론으로 향하게 만들었다는 점, 이것도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이거 넘어갈게요. 오프 강의에서 이제 안 알려줌 다 줬더니, 예. 그 준건이 오빠 나한테 후원금 많이 내야 된다. 준성아 너 나한테 후원금 많이 내야 돼. 응? 그 정도로 유식한 척 써먹었으니까 값을 치러야지, 안 그래? 그런 걸 공짜로 내려는 남의 걸 갖다가 지 것처럼 써먹고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응? 그러니까 여러분, 비판이라는 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옳고 그름은 아무나 따질 수 있나요?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그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 기준을 가진 사람만이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판을 못하니까 비난을 하는 거죠. 댓글로 와가지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좀 속상한 게 그 이준석이 이놈이 말이 조금 명확해졌어요.
그래서 걔는 웬만하면 안 건드리고 그 주변을 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요, 비판은 요거는 좀 안 적어야 되겠다. 이것도 따라할 수 있어요. 이게 제 말입니다. 저는 비판은 명제를 가지고 행해지는 언어 행위다라고 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풀이해서 말하면 참거짓이 분명한 문장으로 잘잘못을 따지는 행위, 그게 비판, 그리고 논증입니다. 자, 비판 없이 발전할 수 있나요?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랑 트위터, 페북 여기에 올린 글 있죠. 철학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정신세계입니다. 철학은 인간밖에 못해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철학적 사고를 하지 못하면 뭐라고요? 개돼지나 다름없다. 철학적 사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있어야 할, 당연히 해야 할 선진국형 정치 행위인 비판, 그리고 견제 행위를 가지고 어디서 프락치라고. 자, 여러분, 비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제 잘 아시겠죠? 전 진짜요, 이 비판과 비난 이 차이점도 모르고 정치판에 와서 관광대면서 뭐 아는 척 긴 말 줄줄줄 막 달면서 거기다 또 깔보기까지 해요. 한민족, 대한민국 사람들. 네, 그런 분들 제발요, 폴라스타 채널 보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비판과 비난의 차이점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댓글을 달아도 이렇게 지적인 채널에 와가지고 그런 저기 어디 아무데나 다는 그런 허접쓰레기 같은 그 댓글 달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동시 시청자 수가 122일을 기록했네요. 그러면 제가 이쯤 돼서 요걸 틀어야죠. 주사파가 과연 좌빨일까요, 극우일까요? 이 개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보수를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파괴, 폭력, 급진주의자들, 종부가들, 좌빨들이 어떻게 진보 소리를 합니까? 진보의 반대말은 퇴보, 보수의 반대말은 급진.